2022년 일본 치바현 마스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오컬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푸틴 얼굴이 그려진 집 인형이 못에 박혀 나무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인형들에는 어두운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 고전 주술 우시노코쿠 마이리, 번역하면 축시 참배의 현대적 재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 집 인형의 못을 박는 이 방식은 고대의 의지 집중 주술을 그대로 따랐다고 평가되죠. 사실 저주 인형과 유사한 주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민족보다 일본에서 비교적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저주 인형 주술입니다. 인형 주술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주술은 많은 연구에서 인형을 통해 대상을 동일시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고대부터 사용된 이 방식은 대상을 상징하는 인형의 머리카락, 손톱, 혈흔, 이름 등을 결합해 저주 효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시 참배인 우시노코쿠 마이리와 저주 인형의 방식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시노코쿠 마이리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진 주술 의식으로 축시인 새벽 2시경에 흰 옷을 입고 인형, 주로 지프로 만든 인형의 못을 박아 나무에 꽂는 형식으로 대상의 불운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의례입니다. 이와 달리 주손인교는 대상을 동일시하여 만든 집 또는 나무 인형의 못을 박거나 자국을 남겨 그 대상으로 주술적 효과를 향하게 합니다. 이는 통증, 정신혼란, 질병 등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과 함께 부적을 인형에 둘러매거나 주문이 씌어진 종이를 인형 위에 놓고 못을 박음으로써 인형 즉 대상자가 주술자의 의지대로 작동하게 하는 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주 인형 관련 주술은 인형의 어느 부분에 주술적 행동을 하느냐로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형의 머리 부분에 못을 박으면 대상자에겐 정신혼란이 야기되고, 심장 부근일 경우는 질병 혹은 사망이, 팔 또는 다리 부위일 경우에는 행동마비가 유도된다고 하죠. 흥미로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주술 혹은 저주 인형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만년사에 보관 중인 오키쿠 인형이나 일본의 인형 컬렉터가 소유했던 인형들로 인해 소유자 주변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저주 인형 주술에 대한 방어나 해제 방법은 없을까요?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아베노 세이메이의 식신술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인형을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내는 것으로 저주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술자의 능력이나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해결되지만 원념이 강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제 부적인 카이우를 사용해 인형과 기록된 이름을 다시 주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환수의 방법도 있는데, 이는 인형에 기록된 대상의 이름을 제거하거나 뒤집어 부적처럼 만들어 읽음으로써 주술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주 인형 혹은 주술 인형을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전과 현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문원 혹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일본의 주술사들의 것을 보면, 우선 준비물로는 대상자의 이름,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의 신체의 일부분, 그리고 짚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녹슨 못이 필요합니다. 못은 일반적으로 대못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못을 박는 망치는 특별하게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술자는 흰 옷을 입어야 하며, 신발은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3개의 초가 달려있는 철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인형에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넣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주술문이나 부적이 있다면 이것을 인형의 가슴에 올려둔 채 그 위에 못을 박습니다. 이 주술은 반드시 새벽 1시 이후부터 3시 사이인 축시에 행해졌는데, 주술의 조건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 새벽 2시에 치릅니다.
인형을 박는 장소는 오래된 나무일수록 좋으며 일본의 경우 신사 등의 신목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형을 나무의 정중앙에 걸어두고 못박기를 7일 동안 반복해서 실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원념을 담아 더 강하게 하거나 주술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소각 혹은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준비물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신체 일부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사진 혹은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제작하는 방식은 동일하여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인형의 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신목에 박던 것을 나무 판자나 대상자의 집 기둥 혹은 직장 근처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못으로 박거나 찌르는 행동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대못 대신에 스테인리스 핀 등으로 바뀌었고 7일 동안 주술을 걸기 위해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주변에 두고 7일이 지난 후에 대상자와 관련된 장소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형은 인간의 이름과 의지를 담은 작은 형상입니다. 이름이나 특정인의 신체 일부가 담긴 인형은 그 사람이 되고 주술적 의지가 담기면 그 인형은 칼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름을 환수하면 그 칼은 다시 부드러운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령 혹은 귀신과의 교신, 즉 영접, 강신, 혼백 접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동방의 고대 주술 세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됩니다. 감사합니다.